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파란 바다에 미래의 푸른 꿈이 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고향 마을 앞편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과 친구가 되어 여러 진리를 배웠습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또 물은 주변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물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고여 있을 때는 평안함과 낭만을 안겨주지만 화가 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바다를 무척 사랑합니다. 바다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인류의 앞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을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바쁜 일과 중에도 조금씩 짬을 내서 강과 바다로 나갔습니다. 단지 바다의 멋진 풍광을 감상하거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넘으면서 세계인들에게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남미의 아마존강과 파라과이강,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해양 섭리의 중심으로 삼고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강과 바다 개척에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류와 크릴새우를 이용한 고단백 식량인 어분을 생산해 가난한 나라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는 물이 맑은 여수를 개발해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수 소호동에 디오션 리조트와 호텔을 세워 한국을 해양 레저 산업 선진국으로 만들어갈 터전을 닦았습니다. 여수로 들어와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경제 핏줄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스터 인근 해역은 참치잡이로 유명한 곳입니다. 남자들도 두려워하는 그 바다에서 새벽부터 배에 올라 어른 키보다 큰 참치와 씨름했습니다. 지푸른 바다에 내 몸을 맡기고 하루를 온전히 파도 위에 떠 있는 일은 엄청난 고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그 고행을 일평생 수행하면서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의 길을 찾아 고심하며 정성 들였습니다. 그때마다 바다는 나에게 포용심과 평등의 깨달음을 주었고 나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청년들은 꼭두새벽에 일어나 무릎까지 오는 투박한 장화를 신고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온 천지가 파란 물밖에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연어나 할리벗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할리벗은 광어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 엎드려 사는 물고기입니다. 나는 코디악에서 90kg이 넘는 할리벗을 낚았습니다. 밤이 이슥해져서야 돌아오면 몸은 파김치가 되었으나 마음에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해도 인내심과 험한 파도에 대한 도전과 극복, 자연의 이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래스카 정신이라 불렀습니다. 청년들이 배포를 기르고 싶다면 바다로 가면 됩니다. 육지에서는 길을 따라가면 편하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잔잔한 호수 같았던 바다가 오늘 아침에는 흉포한 파도가 일렁이는 곳으로 변합니다. 그 파도 위에서 스스로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청년은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바다를 사랑하는 이유는 강인한 몸과 마음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바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파도 아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금은 보화가 묻혀 있습니다. 바다를 먼저 개척하는 사람이 곧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바다는 푸릅니다. 청춘도 푸릅니다. 둘이 만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바다로 뛰어드는 용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사람과 나라를 사랑하고. 나는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태어나 억압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광복이 되어서는 공산당의 갖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면서 서울, 대구, 제주, 춘천 등의 학교를 전전하며 부평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한국전쟁 후의 혼란기에 서울의 성정여중을 어렵사리 졸업을 했습니다. 그곳은 나의 모교이자 평생 잊을 수 없는 청소년기의 요람이었습니다. 30년 뒤 교명은 선정으로 바뀌었지만 모교에 찾아가니 나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몇 분이 여전히 봉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나 역시 그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의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라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은 물론 6개 대륙 곳곳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중고교, 신학대학, 종합 4년제 대학이 있고 한의학을 가르치는 대학도 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의학을 가르치는 전문 기술학교를 포함해 꼭 필요한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어디에 있건 그 학교들은 모두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정신에 따라 세계에 헌신하는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하늘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사랑과 진리의 본체이시고 인격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은 위하는 삶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정신을 키워줍니다. 나라 사랑은 내 조국을 사랑하고 자신이 부여받은 달란트를 개발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세운 학교는 리틀엔젤스 예술학교였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62년 온갖 고생 끝에 리틀엔젤스 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974년 리틀엔젤스 예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선화예술중고등학교로 발전해 예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발돋움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면 Gateway to the World,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 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몇 년 후에는 경복초등학교, 선정중학교와 선정고등학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가 우리 통일가족의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었습니다. 경복초등학교는 1965년에 개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선정중고등학교는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는 관광산업의 선도적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둔 특별한 학교입니다. 청심국제중고등학교는 청평의 푸른 호반을 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중고등학교입니다. 2009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많은 졸업생들이 국내 우수대학은 물론 미국의 아이비리그, 일본의 명문대 등 세계적인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장차 청심이 길러낸 글로벌 인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청심의 몫이며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교육에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올바르게 양성할 수 있는 인성교재를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튼튼한 체력과 올바른 인성 위에서 지식과 지혜를 갖추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참된 인재를 길러내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